샹그릴라 호텔 주변이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건 여기에서 북미 회담이 열린다는 뜻일까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왕선택입니다. 네, 이 샹그릴라 호텔로 확정됐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확정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샹그릴라 호텔이 확실시 된다 이 정도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샹그릴라 호텔은 싱가포르 시내 한가운데 있는 대형 호텔인데 국제회의가 아주 자주 열리는 가장 유명한 호텔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세안 정상회의라든가 ARF, 아세안 리저널 포럼 같은 것, 또 방금 전에 조수연 기자 말한 대로 연례 국방장관 회담, 샹그릴라 대화라고 하는 그런 네. 이름까지 만들어졌습니다만 연례 국방장관 회담도 매년 개최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하기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에 적절한 곳이기도 하고, 오늘 정도 상황에서는 확실시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대만의 정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난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 리포트에서 들으셨지만 2015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이 정상회담을 해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안 정상회의 같은 것, 또 국방장관 회담 같은 것, 이런 대규모 정상회담, 정상회의를 개최하려면 네. 의전이라든가 경호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경험도 역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 그동안 며칠 동안 계속해서 샹그릴라 호텔 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그동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왕 기자도 혹시 취재차 가본 적이 있습니까? 네, 거기 저는 이제 오차도 호텔에서 묵고 이제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를 취재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보안이나 의전에 있어서 여러 국제 행사를 개최한 만큼 일가견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회담 시간도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현지 시간으로는 9시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시간으로는 한밤인데요. 어떻게 시간이 결정된 걸까요? 네, 상식적으로 봐서는 오전 10시 정도 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네. 사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또 이번 회담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들은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굉장히 이례적인 요소가 많은 행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사례라든가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정상적이라면 대개 오전 10시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데 오전 9시에 현지 시각으로 싱가포르에 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미국 시간을 좀 의식한 것 같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이제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해서 30분 더하기 60분, 대개 1시간 30분 정도를 잡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미국 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밤 9시 정도에 시작을 해줘야 10시 반 정도에 끝나고 결과 발표가 이제 한 11시 정도에 나오니까 늦은 시간이죠, 그것도. 네네. 그러니까 싱가포르 시간을 아마 최대한 앞으로 당긴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회담이 굉장히 일찍 시작하는 편인데 만약에 회담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다면 두 정상의 숙소도 같은 곳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거는 약간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이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네.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은 호텔에서 머무는 거는 아마 서로가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실무 준비도 착착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두 나라 사이에는 의제 조율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백악관에서 긍정적이라고 했고요. 또 회담 네. 일정을 이렇게 공개했다는 건 두 정상이 회담이 끝나고 뭔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원하는 것은 비핵화에 있어서 이제 상당한 성과가 있다라고 이제 선전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네. 이제 비핵화와 관련해서 성과라고 하는 것은 좀 과감한 조치 이런 게 있고요. 또 신속해야 된다. 이런 것들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북한과 미국 간의 의제 조율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한 미공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네. 이제 북한에서는 그동안 이걸 공개하지 않았고 이제 외부에서는 분명히 미공개된 뭔가 대형 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북한이 이제 다 밝히고 또
검증, 사찰하는데도 이렇게 동의를 한다면 굉장히 과감한 조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또 평화적 핵 이용 권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비핵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불능화, 폐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에서 어느 부분에선가 좀 성과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진전된 합의를 얻어냈다, 성공했다라고 이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최소한 한두 가지 정도는 이런 쟁점에서 북한이 좀 양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동시에 이제 북한이 양보하는 만큼 미국도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과감하고 또 신속한 조치가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신속한 비핵화냐, 단계적 비핵화냐, 북미 사이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